일단은 뭐 결론적인 얘기부터 먼저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미국에서 날아온 어떤 내용들 아마 이제 뭐 다들 보셨을 거라 봅니다. 연준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이제 좀 높아졌죠. 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이제 고려하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좀 취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예상했던 내년도에 대한 금리나 횟수에서 이제 상당히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한번 다뤄드릴게요. 금리나 속도에 대한 어떤 조절 부분이 좀 생겼고요. 또 사실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강하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뭐 증시에는 뭐 부정적인 어떤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용했더라도 경제가 강하다는 것은 어떤 뭐 산업이든 기업이든 실적적으로 이제 굉장히 좋아진다든지 하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에 투자적인 포커스를 둔다면 사실 이게 악재가 아니죠. 뭐 다 내다 팔아야 된다 이런 관점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이번 현상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짚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강해졌기 때문에 사실 화폐 가치가 감소하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이용하는 화폐, 예, 달러 그리고 이제 원화, 특히나 이제 원 달러 환율이 튀었다는 거는 우리가 원화 자산 갖고 있으면 지금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비트코인이 대안적인 투자에 대한 중요성이 이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어제 뭐 다른 코인들도 이제 조정을 받았지만 뭐 다른 코인들보다는 그냥 비트코인에 대한 대안적인 투자 중요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전망은 더 좋아졌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상승할 거라는 어떤 전망에 있어서는 더 좋아졌습니다. 인플레이션 하에서 지금 기술 혁신 기업들이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 그러니까 이번 내용들을 잘 우리가 그 전략적으로 담아내면 된다고 보고요. 실적이 나오는 기업에 대한 중요도가 굉장히 상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미국에서 날아온 어떤 이슈들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이렇게 투자에 대한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뽑아낼 수 있고요. 일단은 우리가 그 이게 좀 무서운데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원 달러 환율 이제 분석해 드릴 때 22년도 우리나라 증시가 저점을 찍을 때 있었죠. 미국 증시도 같이 저점을 찍을 때 환율이 그때 많이 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때도 이제 1,450원 이런 식으로 올라왔는데 어, 지금 그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돌파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술적인 차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어떤 패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돌파하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계속적으로 그 환율 부분에 있어서도 차트적으로 볼 때 20, 이제 2평이라는 이 중요도 높은 어떤 선을 계속 지지받으면서 상승했다는 것은 추세가 상승으로 잡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 달러 환율이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떤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달러 자산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잖아요. 달러 자산을 매수해라. 가상화폐로 대피하라. 미국 AI 주식으로 대피하라. 그러니까 뭐 국내 주식을 다 팔고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보다는요. 비중적으로 이쪽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비중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한 어떤 흐름이고, 그게 이 전략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전략에 대한 부분이 더 강화됐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FMC 내용부터 한번 좀 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도 예, 나스닥 기준으로 이렇게 음봉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지금 앞에서 이런 음봉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뭔가 좀 변화적인 흐름들이 전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한번 내용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권사별로 이제 FMC 이제 결과대에서
분석한 내용들 이렇게 리포팅이 나왔어요. 간략하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면요.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내년도에 대한 금리 인하를 연준이 금리 인하를 4번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2번으로 낮춰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낮출 거라는 어떤 예상은 했는데 2번 인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또 실현될지에 대한 의문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금리 인하 과정이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금리 동결을 주장했던 연준 위원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인하 결정한 부분이 가까스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다는 게 결국은 야, 2번도 가능하겠냐? 라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좀 그 막판까지 약간 투매적인 흐름들이 좀 미국장에서 전개됐고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테슬라 8% 급락했잖아요. 그냥 집어 던진 겁니다, 그냥. 예. 그래서 FMC 내부에서도 이제 인하, 동결에 대한 주장이 굉장히 팽팽했다는 거에 시장이 굉장히 놀란 거예요, 결국은. 음. 야, 그래, 2번, 그래, 2번 인하할 수 있다. 그,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도 예상한 측이 있었는데, 야, 이거 동결 주장이 이렇게 많았어? 그 팽팽했어? 야,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논의할 때는 2번이 아니라 또 한 번으로 깎인다든지, 이런 쪽으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 시장이 급락한 거는 좀 발작 성격이 커요. 발작.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발작 부분이 이제 한 번에 이제 반영되면서 뭐 원달러 환율도 완전 튀어버렸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이제 완전히 튀어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이제 스탠스가 조금 매파적으로 세게 바뀌었느냐? 예, 이 부분이 이제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어, 일단은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많이 풀게 될 때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동시에 지금 나타날 거라고 지금 내년도 예상하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나오면서 재정 정책으로 이제 돈 풀거나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었죠. 반영하는 부분들이. 근데 경제도 되게 좋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올해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굉장히 높였어요. 미국 경제가 좋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경기는 안 좋은 걸로 지금 대부분 예상이 되고 있고 방향이 잡히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경제가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략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미국에서 그러면 경제를 이끄는 강세로 이끄는 업종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게임이에요. 이 부분 막 미국이 급락했고 막 금리 저렇게 인하를 좀 덜 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야 이거 다 대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다 팔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이게 풍선 같은 거예요. 저 여기서 이제 안 좋을 것 저쪽으로 좋은 거. 그러면 저 좋을 쪽으로 이제 우리가 갈아탄다든지 그쪽으로 계속 전략을 집행하면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해석이 하실 때, 미국 급락했으니까 이제 야 당분간은 좀 되게 안 좋겠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야 이렇다면 좋다는 건데 경제는 그러면 어떤 쪽으로 좋을까? 그러면 이쪽하고 이제 그 흐름에 타지 못하는 업종이나 종목 그리고 증시는 내년도 안 좋겠네. 봐봐요, 국장이 안 좋을 만한 이유가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음. 국장을 탈출합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 놓고 볼 때 이 상황 자체가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이라는 측면인데 뭐 이 글로벌 흐름에 편승하는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의 종목들도 있고 그런 쪽은 이제 투자할 수 있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전체 국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부정적인 스탠스로 흘러가면 전체 증시가 안 좋으니까 좋아질 게 명확한 것들도 좋은 기회가 될 거잖아요. 저가 매수에. 그냥 그런 것들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다른 전략을 쓸 수 있죠. 음. 이게 되게 이제 스마트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예, 스마트하게.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랑 뭐 5대5로 가져간다 하면 한국 증시에서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근데 그것들은 수급을 집중해서 받을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을 거예요.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에 한정적인 종목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이 부분에 부합되는 또 미국 한정적인 어떤 업종과 종목에서 국한된 상승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국한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 막 미국장에서 뭐 이것저것 미국장 아무거나 투자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코카콜라 하고 뭐 코카콜라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거기에 가장 이제 업사이드를 내는 아웃퍼폼을 내는 그런 업종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AI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미국 기업들을 계속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드리는 거는 이 미국 경제 성장세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잖아요. 이걸 이끌고 있는 업종과 종목이 뭐냐를 찾아내고 분석하는 게 핵심인 거죠. 지금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FMC의 어떤 이 발표 담화문 내용들은 빠르게 우리가 해석하고 여기에 결에 맞게 투자하는 전략으로 바로 선회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달러 자산을 달러 자산 매수해라 이거를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이 부합되게 계속 미국의 지금 저런 스탠스가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예, 가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 계속 치솟잖아요. 원화 자산 들고 있으면 계속 내 자산의 흐름이 깎이고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외국인들도 원화 표시 자산들, 뭐 국내 주식이나 이런 것들 들고 있으면 자산이 깎이니까 이탈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한국 증시에서. 예. 이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투자의 이제 전략에 반영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저는 투자에 대한 부분은 매우 냉정하고 냉철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무작정 뭐 애국심으로 얘기한다든지 당연히 국내 한국 경제가 잘 되는 걸 이제 당연히 저도 희망하죠. 근데 냉정하게 우리는 투자자예요. 예. 투자자라는 포지션은요. 감정이 뒤섞이는 그런 흐름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음.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감정을 호소하면서 아니 뭐 국내 주식을 투자하는데 애국심 호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빨리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을 호도해 가지고 예. 어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하는 거지. 이런데 휘말려 들면 여러분들 투자가 망가집니다. 예. 그래서 아주 냉철하게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거기에 아주 차갑게 대응을 하는 어떤 투자의 전략들을 가져야지. 당연히 이제 사람들에게 감정적인 호소를 하면 인기를 얻겠지만 그런 방향은 여러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가는 스탠스는 급진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행동을 그리고 어떤